평생을 모아 물려주신 부모님의 아파트. 세무사 상담까지 받고 상속세 5천만 원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2년 뒤 국세청으로부터 3억 원의 추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미 신고 끝난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평가해보니 그 집값은 훨씬 더 비쌉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리스크를 모른다면 상속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김모 씨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당시 시세를 알기 어려워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담당 세무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국세청은 예리했습니다. 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 국세청은 자체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했습니다. 국세청이 가져온 감정가는 김 씨가 신고한 금액보다 무려 5억 원이나 높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상속세 본세에다가 괘씸죄에 가까운 가산세까지 더해져 집을 팔아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법무사가 개입해 당시 주변 매매 사례와 부동산의 특수성을 입증하며 치열하게 싸운 끝에야 겨우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핵심 요약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여러분의 공시가격 신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신고 후에도 국세청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할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셋째, 따라서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거나 속기 쉬운 법률 사각지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무사만 믿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세무사는 세금 계산의 전문가이지만 국세청의 감정평가, 타겟팅을 방어하는 것은 법률적인 영역입니다. 둘째, 유사매매 사례 함정입니다. 우리 옆집이 비싸게 팔렸다면 국세청은 내 집의 가치도 그만큼 올랐다고 판단합니다. 이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셋째, 법률 브로커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말만 믿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는 훗날 감당할 수 없는 이자까지 더해진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2026년 상속을 앞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행동 지침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전략은 바로 선제적 감정평가 확보입니다. 국세청이 자기 입맛에 맞는 평가 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가치를 입증받아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사유가 없는 국세청의 과도한 재평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법은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단순한 숫자의 계산이 아닙니다.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법률적 방어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더 구체적인 상속세 감정평가 대응 매뉴얼과 실제 판례 전문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서류 양식도 함께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안심법률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